여인의 삶을 정치적 놀이개로 쓰는 자들, 내 오늘 너희의 탐욕을 이 검으로 베어낼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한 여인의 장엄하고도 애절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려한 궁궐의 단청 아래 가려진 진실, 그리고 사랑과 정의를 위해 칼을 든 중전의 비밀스러운 행보를 따라가 보시죠. 이 이야기는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고고한 꽃과 그 꽃을 지키기 위해 어둠이 된 여인의 기록입니다. 자, 옛 조선의 밤을 가로지르는 비취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노을이 지는 경복궁의 오후는 평화롭기만 합니다. 기와 끝에 걸린 붉은 해가 마지막 빛을 내뿜으며 교태전을 물들이고 있군요. 중전 이설은 그 우아한 자태로 앉아 차를 마시고 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습니다. 단정한 가르마와 화려한 비녀는 그녀가 조선의 국모임을 증명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찻잔을 스칠 때마다 미세한 떨림조차 허용하지 않는 강인함이 느껴집니다. 중전의 시선은 창밖 너머 왕의 침전인 강령전으로 향해 있습니다. 남편이자 왕인 이현의 고뇌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이기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옴을 느낍니다. 곁에서 수라를 준비하는 상궁들의 분주한 움직임도 이설의 깊은 사유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소매 속 깊숙이 숨겨진 작고 날카로운 단검의 서늘한 감촉을 되새기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법도로 다스릴 수 없는 불의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같은 시각 강령전 내부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젊은 왕 이현은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집무실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영의정 김문권이 올린 상소문이 마치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놓여 있습니다. 그 상소문에는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첫사랑 연화의 이름이 영모라는 무서운 단어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현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흐릅니다. 과인이 정녕 힘이 없어 그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두어야 한단 말이냐. 이현의 탄식은 허공을 맴돌며 흩어집니다. 붉은 골룡포가 오늘따라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세도 정치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에서 왕권은 허울뿐인 이름에 불과했습니다. 연하는 그에게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그가 유일하게 사람으로서 숨을 쉴 수 있었던 안식처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내일 새벽이면 자결로 위장되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의정부 집무실에 영의정 김문관은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는 찻잔을 천천히 기울이며 자신의 권력이 정점에 달했음을 만끽합니다. 보라색 관복과 엄격한 관모 아래 가려진 그의 눈빛은 비열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김문권에게 왕은 그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유일한 약점인 연화를 제거함으로써 그는 왕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으려 합니다. 김문권의 곁에는 검은 복면을 쓴 살수들이 그림자처럼 대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심장을 도려내려면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을 먼저 밟아줘야지. 김문권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그는 이미 의금부의 나졸들을 자신의 수하들로 매수하여 왕이 어떤 손길도 뻗을 수 없게 철저히 봉쇄했습니다. 한 여인의 목숨을 정치적 놀이개로 삼는 그의 잔인함에는 일말의 가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의금부 지하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연하가 쓰러져 있습니다. 고문으로 인해 하얀 소복은 여기저기 찢기고 핏자국이 선명하지만 그녀의 영혼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창백해진 얼굴 위로 스며드는 달빛은 그녀의 가련함을 더해줍니다. 연하는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면서도
자신을 걱정할 왕을 생각하며 눈물을 삼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왕을 위해 자신이 사라져주는 것이 도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교태전의 불빛이 하나 둘 꺼집니다. 하지만 중전 이설의 하루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녀는 화려한 당의를 벗어던지고 벽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으로 들어섭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또 다른 자아인 월영단의 무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은 쇠곶감이 그녀의 몸을 감싸 앉아 단아했던 중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냉철한 고수의 기운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녀는 머리를 높게 묶고 비치검을 등에 맵니다. 마마, 정말 가시겠습니까? 만에 하나 들키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다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중전이 궁을 몰래 빠져나가 의금부를 습격한다는 것은 반역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설의 결심은 단호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보다 지켜야 할 정의와 왕의 안녕이 더 소중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설은 가면을 쓰며 나지막이 대답합니다. 전하께서 무너지면 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다. 또한 여인을 정치의 도구로 쓰는 그 비열한 방식을 나는 묵고할 수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한 울림을 줍니다. 이설에게 이 작전은 단순한 구출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에 대한 저항이자 자신의 신념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창문을 넘어 궁궐의 높은 담장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달빛조차 숨어버린 어두운 밤, 이설은 한 마리의 표범처럼 지붕 위를 달립니다. 기와를 밟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그녀의 경공은 신비로운 경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한양 도성의 풍경이 그녀의 곁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의금부 지하 감옥의 구조와 적들의 배치만이 그려져 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치지만 그녀의 심장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의금부 근처 숲에 도착한 이설은 잠시 숨을 고르며 상황을 살핍니다. 경계가 평소보다 삼엄한 것을 보니 김문권의 계획이 이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횃불을 든 나졸들이 사방을 살피고 있고 어둠 속에는 김문권이 보낸 살수들이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설은 비치검의 손잡이를 꽉 쥡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하 감옥 입구에 도착한 살수들이 칼을 뽑아듭니다. 그들은 명령에 따라 연하를 자결로 위장해 처단하려 합니다. 감옥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연하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눈을 감습니다. 살수의 칼날이 공기를 가르며 연하의 목을 향해 쏟아지는 찰나 천장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검은 그림자가 내려옵니다. 챙 하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정적을 깨뜨립니다. 이설의 비취검이 살수의 칼을 막아냈습니다. 살수들은 예상치 못한 침입자의 등장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납니다. 누구냐?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발을 들이느냐? 살수장의 외침에도 이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면 사이로 번뜩이며 압도적인 위압감을 발산합니다. 좁고 어두운 감옥 복도에서 일대다의 긴박한 난전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설의 검술은 마치 춤을 추는 듯 화려하면서도 치명적입니다. 불필요한 동작 하나 없이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어 무력화시킵니다. 횃불이 흔들리며 벽면에 비친 그림자들이 어지럽게 춤을 춥니다. 살수들은 필사적으로 공격해오지만 이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비치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푸른빛 잔상이 남으며 살수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려 갑니다. 연하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봅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나타난 이 검은 무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고귀한 기운에 압도당합니다. 이설은 마지막 살수까지 제압한 뒤 연화가 갇힌 감옥의 자물쇠를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철컥하며 문이 열리는 소리는 연화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살고 싶다면 입을 다물고 따라오거라.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연화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이설의 신뢰감 있는 목소리에 이끌려 일어납니다. 두 여인은 서둘러 지하 감옥을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밖에는 이미 비상소집된 나졸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이설은 연화의 손을 꼭 잡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추격전은 한양 도심으로 이어집니다. 김문권의 사병들이 끈질기게 뒤를 쫓으며 화살을 쏩니다. 이설은 연화를 보호하며 기와지붕 위를 달리고 벽을 타넘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연막탄을 터뜨려 추격자들의 시야를 가립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이설의 감각은 더욱 예리해집니다. 그녀는 월영단원들과 약속한 비밀 거처를 향해 전력으로 질주합니다. 한양 외곽의 낡은 가옥에 도착한 이설은 드디어 연화를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곳에는 이설의 명을 받은 월영단원들이 연화를 명나라로 피신시킬 배를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을 구해준 여인을 바라봅니다. 비록 복면을 쓰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 눈동자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설은 왕 이현에게 미리 비밀 기별을 보냈습니다. 왕은 신분을 숨기고 평복 차림으로 비밀 거처에 도착합니다. 문이 열리고 연하를 발견한 이현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과 슬픔이 교차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권력이라는 괴물 때문에 찢겨야 했던 연인들의 눈물겨운 재회의 순간입니다. 연하야, 짐이 무능하여 너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이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하의 거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연하 역시 왕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오열합니다. 아닙니다, 전하.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꿈만 같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저 고마운 분 덕분입니다. 연하는 구석에 서 있는 이설을 가리킵니다. 이현은 등을 돌린 채 서 있는 검은 무사, 이설을 바라봅니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짐작조차 하지 못하지만 왠지 모를 익숙함과 범접할 수 없는 품격을 느낍니다. 그대에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정녕 누구인지 밝힐 수 없겠어? 왕의 간곡한 물음에도 이설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하, 저는 전하의 백성을 지키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연하낭자는 이제 이 나라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를 잊으셔야 전하가 살고 이 나라가 삽니다. 그것이 연하낭자를 진정으로 지키는 길입니다. 이 말은 이현에게 보내는 조언이자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맹세이기도 했습니다. 이설은 왕의 슬픈 눈망울을 뒤로 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새벽이 오기 전 이설은 다시 궁궐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녀는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담장을 넘어 교태전 비빌 통로로 들어옵니다. 무복을 벗고 다시 화려한 당의를 입는 과정은 마치 허물을 벗는 고통과도 같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흩어진 머리를 정리하고 비녀를 꽂습니다. 밤새 사선을 넘나들었던 여전사의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단아한 중전 이설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를 비출 때쯤 이설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밤사이 있었던 치열한 전투의 흔적은 그녀의 차분한 눈빛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에는 아직도 비취검의 진동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이제 곧 궁궐은 연화의 탈출 소식으로 발칵 뒤집힐 것입니다. 이설은 그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의금부에서 보고를 받은 김문권은 분노로 몸을 떱니다. 사라졌다고? 그 계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단 말이냐?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지릅니다. 살수들은 모두 시체로 발견되었고 범인은 머리카락 한 올 남기지 않았다는 소식에 김문권은 좌절합니다. 왕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카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이 사건 뒤에 거대한 세력이 있음을 직감하지만 증거가 없어 발만 동동 구릅니다. 김문권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급히 입궐합니다. 그는 왕을 대면하여 연화의 행방을 추궁하려 하지만 이현의 태도는 어제와 딴판입니다. 왕의 눈빛은 한층 단단해져 있었고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영의정, 죄인이 도망쳤다는 것은 의금부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뜻이 아니오? 이번 일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오. 이현의 반격에 김문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현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유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연화의 생존을 확인한 그는 비로소 강력한 왕권을 되찾겠다는 결의를 다진 것입니다. 그는 김문권의 측근들을 하나둘씩 조사하라는 명을 내리며 세도 정치의 뿌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김문권은 왕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궐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왕 이연은 중전 이설을 찾아 교태전을 방문합니다. 그는 아내인 이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중전, 어제는 잠을 설쳤소. 아주 이상하고도 생생한 꿈을 꾸었지. 그의 말에 이설은 살짝 미소 지으며 차를 권합니다. 이연은 어젯밤 자신을 도와준 그 검은 무사에게서 느꼈던 기운을 이설에게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굳이 묻지 않기로 합니다. 내 소중한 것을 영영 잃을 뻔했으나 누군가 나타나 구해주는 꿈이었어. 그 그림자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을 것이오. 이현의 고백에 이설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립니다. 그녀는 왕이 자신의 정체를 짐작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 침묵이 서로를 지키는 약속임을 이해합니다. 이설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합니다. 전하, 꿈은 현실의 투영이라 하지 않습니까? 분명 하늘이 전하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나 백성들을 위한 진정한 정치를 펼치셔야지요. 소첩은 늘 전하의 곁을 지키겠나이다. 이설의 말은 왕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현은 이설의 손을 꼭 잡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유대감은 단순한 부부의 정을 넘어 나라를 지키려는 동지애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의 그림자와 태양 아래의 군주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카메라는 다시 밤의 산속을 비춥니다. 연화는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멀어지는 조선의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희망의 눈물입니다. 그녀는 왕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존재를 지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주었던 그 고귀한 여인에게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연화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의를 향한 갈망일 것입니다. 김문권의 권력은 조금씩 붕괴하기 시작했고 왕 이현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형군으로 거듭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 한 여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중전 이설은 여전히 낮에는 온화한 미소로 내명부를 다스리고 밤에는 비치검을 들고 백성들의 고통을 살핍니다. 궁궐의 깊은 밤, 이설은 다시 무복을 입고 지붕 위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발 아래로 잠든 한양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녀에게 중전이라는 자리는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백성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월영단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조선의 국모로서 그녀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녀의 눈빛은 보름달보다 더 밝게 빛납니다. 우리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영웅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보다 누군가의 삶을 구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이설 역시 그런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화려한 기록보다는 잊힌 이들의 미소를 더 소중히 여겼던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책임감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녀의 칼날은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궁궐 안팎의 갈등은 해소되었지만 이설의 비밀스러운 삶은 계속됩니다. 그녀는 가끔 연화가 보내온 비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짓습니다. 연화는 타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설은 그 편지를 촛불에 태우며 어제의 인연이 오늘의 평화를 만들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녀의 비밀은 그렇게 영원히 가슴속에 묻힙니다. 이현은 이설의 정체를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끔 중전을 거쳐인 교태전을 방문할 때마다 병풍 뒤에 숨겨진 낡은 검상자를 보며 말없이 미소 짓곤 합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걷는 이 길을 누군가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왕과 중전, 두 사람의 신뢰는 조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김문권의 몰락은 비참했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탐욕의 성은 단 하룻밤의 실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권력을 위해 인간성을 버린 자의 최후는 늘 쓸쓸한 법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자신이 그토록 얕잡아 보았던 여인들의 힘에 무릎 꿇었음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정의는 때로 느리게 찾아오지만 반드시 찾아온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극적인 서사시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한 여인의 이중생활이라는 흥미로운 설정 속에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정의라는 보편적인 가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설은 조선이라는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상을 넘어서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개척자였습니다. 그녀의 행보는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드라마의 연출 포인트는 낮과 밤의 극명한 대비에 있었습니다. 낮의 화려하고 정적인 미학이 밤의 역동적이고 차가운 액션과 충돌하며 발생하는 에너지가 이 작품의 매력이었습니다. 특히 이설의 의상은 그녀의 심리적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당이 소매가 휘날리는 모습과 무복의 날렵함은 그녀의 양면성을 완벽하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음악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가야금의 애절한 선율은 연하와 이현의 슬픈 사랑을 대변했고, 대금의 날카로운 소리는 이설의 긴장감 넘치는 액션 장면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전통악기와 현대적 비트의 조화는 퓨전 사극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여주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음악을 통해 인물들의 감정에 더욱 깊이 몰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권력의 허망함과 진정한 사랑의 무게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왕이라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도 지키지 못한 사랑을 어둠 속의 중전이 구해낸다는 역설적인 설정은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권력이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연민과 용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태전 뜰에서 이설은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봅니다. 봄은 가고 여름이 오듯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갑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켜낸 생명과 평화는 이 궁궐 구석구석에 공기처럼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설은 빛이 검을 다시 한번 다듬으며 다가올 밤을 준비합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법도로 나라를 다스리고 밤에는 검으로 정의를 베어낸다. 이설의 이 독백은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권위를 부리는 데 쓰지 않고 약자를 지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국모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를 기꺼이 감당하며 그녀는 조선의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인간의 감정은 진실입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숨겨야만 했던 그 절박함,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위해 떠나보내야 했던 그 아픔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이설과 이현,
그리고 연하의 삼각관계는 단순한 치정극을 넘어선 숭고한 유대감이었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서서히 멀어지며 궁궐 전경을 비춥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조선의 평화로운 밤풍경이 펼쳐집니다. 이 평화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희생 덕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낍니다. 이설의 그림자가 지붕 위를 스쳐 지나가는 듯한 환상이 보이며 긴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비밀중전, 밤의 공모와 가련한 그림자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여인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잃어버린 사랑을 지켜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용기가 피어나길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역사와 상상력이 만나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삶 속에 숨겨진 드라마틱한 순간들을 발굴하여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한 감동과 지혜를 선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소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히 읽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